나라의 경제 상황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서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경제 지표라 하는데,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국내 총생산, GDP가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인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 규모의 크기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DP는 국내 총생산을 그 나라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국내 총생산이 크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국내 총생산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어요. 한 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은 1인당 GDP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지표가 되는 국내 총생산 GDP, 어떻게 산출하는 것일까요? 산출 기준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한 것만 포함합니다. 생산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것만을 포함하죠. 따라서 외국에서 생산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화나 서비스는 그 해에 새롭게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이전에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작년에 만들어서 팔리지 않은 제품은 포함되지 않죠. 세 번째,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만을 측정해야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중간재의 가치는 계산하지 않죠. 자전거를 예로 들자면 자전거라는 최종 생산 물품의 가치만을 포함시키고 자전거를 만들 때 들어간 부품의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의 가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되며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만 국내 총생산에 포함됩니다. 자, 그럼 다음 그래프를 보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는 국내 총생산을 보았을 때 한국과 중국 중 평균 소득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럼 이번에 제시되는 표를 통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은 크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국민보다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